개념원리 197쪽일 거예요. 197쪽에 우리 지금 198쪽이네. 198쪽에 필수예제 7번 한번 봅시다. 해 조건이 주어진 연립 1차 부등식이고 지금 연립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원래 제일 처음에 주어진 이 첫 번째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면 마이너스 3x를 우변으로 이항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항하면 지금 얼마 나오지? 2x 되죠. 그리고 이항하면 4가 돼서 x가 2 이상이 해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부등식을 하나 풀어봅니다. 그래서 x가 2a 마이너스 4가 또 하나의 해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가 총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 부분이 공통 부분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수직선을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수직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다가 x가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2 이상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2a-4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2a-4를 하나 그려야 되는데 여기가 2a-4가 돼버리면 작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그렸을 때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2a-4가 2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지금 2a-4가 적어도 2의 왼쪽에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a-4는 2보다는 왼쪽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작다라는 기호를 써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그럼 과연 2a-4가 2가 되어서는 될까? 이런 의문이 좀 생기는 거지. 자, 그럼 한번 2a-4가 2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 그러면 이 범위가 어떻게 생겼냐면 x는 2 이상이고 x가 2보다 작다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 2 이상인 거 하나랑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범위 하나랑 이렇게 생겨요. 절대로 겹쳐지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범위가. 따라서 x가 그러니까 2a-4가 2인 경우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따라서 2a-4는 2보다 작거나 같아도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a 범위는 3 이하가 되면서 정수 a의 최대값이 3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필수예제 8번입니다. 연립 1차 부등식의 활용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소금물 양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교과서로도 충분히 내신 대비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요거 나온 김에 한번 풀어보려고요. 199쪽이고요. 개념원리. 자, 일단 우리가 농도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쌤이 얘기를 했습니다. 농도. 자, 농도는 진하기를 얘기하는 건데 소금물 양분의 소금의 양이거든. 근데 단위가 퍼센트라서 여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 곱하기 100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럼 반대로 내가 소금의 양을 알고 싶으면 양변을 100으로 나눈 다음에 100분의 농도겠지? 여기에다가 소금물 양을 곱하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사실 요 두 식은 똑같은 식인 거죠. 제가 요 위에 식으로 밑에 식을 만들어냈거든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쌤은 머릿속에 요것만 그냥 넣어놨어요. 농도 뜻에 맞춰서. 자, 그럼 지금부터 요 문제를 한번 볼 건데 8% 소금물 300g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8% 소금물 300g. 얘가 300g 있고요. 지금 여기다가 14%의 소금물을 넣을 건데 몇 그램 넣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얘를 xg이라고 할게. 그래서 만들었더니 이 소금물에서 농도가 얘는 양이 일단 300 더하기 xg이겠죠?
이 농도가 9% 이상 11% 이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농도라는 거를 쓰기 위해서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농도는 300 더하기 x분의 그리고 소금의 양을 써야 돼요. 근데 소금의 양은 여기는 이제 100분의 8 곱하기 300 해서 이제 24g이고 여기는 이제 100분의 14x가 되는 거죠. 소금의 양이. 그래서 여기 총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이 두 개를 더한 거다. 그죠? 그래서 24 더하기 100분의 14x가 되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줘야 농도가 되는 거죠. 이 농도가 지금 9% 이상 11%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변에 300 더하기 x를 곱하고 24 더하기 100분의 14x 그리고 곱하기 100도 있죠. 여기다가 괄호해줘야 되고 그리고 11 곱하기 300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는 앞에서 봤던 형태와 같은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럼 이제 소금물 양의 범위를 구했는데 만약에 얘는 실생활에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뭐 x에 음수가 포함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물은 양수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8번 문제가 되겠고 넘어가서요.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입니다. 페이지는 202쪽이고 저는 203쪽에 필수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값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절대값 개념이. 일단 요거 필수 예제 9번인데요. 절대값 개념을 할 때 절대값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우리 어떻게 배웠나요? 절대값 x라고 하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원점과 x 사이의 거리라고 배웠어요. 거리가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러면 쌤이 요걸 한번 풀어보자면 해석을 해보면 2x-1은 모르겠지만 누군지 일단은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요 거리가 3보다 작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선을 우리가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인 지점은 오른쪽으로 3도 있지만 왼쪽으로 3도 있거든요. 그러면 2x-1이라는 숫자는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그럼 결국에는 2x-1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범위를 쓸 수 있고 우리의 양변의 부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같은 수를 더해주고 마이너스 2, 4 또 같은 양수로 나눠서 부등호를 방향을 유지시켜주면 이렇게 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요. 얘는 이제 절대값이 나오고 이제 상수가 두 개가 나오는데 3과 5가 그럼 이제 똑같이 수직선에다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과 5 사이에 있다는 거는 오른쪽으로 여기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3과 5 사이에. 그리고 왼쪽으로 또 3과 5 사이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왼쪽으로. 그러면은 존재하는 범위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1이라는 숫자는 3과 5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x-1이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등식을 풀면 되고 항상 가운데는 또는이라는 거. 왜냐하면 이 둘 다에 동시에 들어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x-1이. 그래서 x 범위를 구해보면 4보다는 크고 6보다 작다. 또는 x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고요. 뒷페이지 204쪽으로 넘어가서 필수 예제 10번으로 보겠습니다. 10번.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인데 이번에는 구간을 나누어서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필수 예제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변이 뭐 상수로 되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둘 다 변수를 포함한, 이제 미지수를 포함한 이제 부등식이기 때문에 수직선에 고정을 시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첫 번째, 요 절대값 안이 0 되는 거, 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1이 0보다 이상인 경우와 두 번째,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0 이상이면 절대값이 그대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우변 3x 플러스 5. 그러면 자 x를 이항시켜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x가 마이너스 1 이상인 경우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려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굳이 안 그려도 돼요.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친구들은. 마이너스 2보다 x가 작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해가 없는 겁니다. 해가 없다. 왜냐하면 요렇게 요 경우인 경우에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걸 전제하에 답이 요거라는 거거든요. 그럼 둘 다를 만족시키는 범위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범위가 없잖아요. 그럼 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음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절대값을 빠져나오고 3x 플러스 5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4x 그 다음 이항시켜주면 6이 되면서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니까 이제 수직선을 그려서 또 눈으로 확인시켜 줄게요.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또 x가 작다 이렇게 하면 겹쳐지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작다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번에는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은 절대값이 두 개가 있어요.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면 0 되는 기준값도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여기다가 0 되는 값을 하나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3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범위를 총 3가지로 나눠주는 겁니다. 총 3가지로. 이렇게 해서 총 3가지로 나눌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자, 그럼 첫 번째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x는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풀어보면 마이너스 2x고 그 다음 이항시키면은 4가 되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뭐라 했죠?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전제하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수직선에 그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고 3보다는 작다. 그러면 x 플러스 1 그대로 나오고 3보다 작으니까 그대로 3 마이너스 x로 나와서 부등호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제 x는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4가 6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나오는데 이 부등식은 거짓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만족하는 x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해가 없는 겁니다. 해가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는 x가 3 이상인 경우고 그럼 둘 다 이제 x 플러스 1은 양수고 앞에는 마이너스 붙여서 3 마이너스 x를 꺼내옵니다. 그래서 2x가 되고 이항하면 8이 되고 x는 4보다 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x가 3 이상인 경우에 x가 4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둘 다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x는 4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최종적으로 쓸 때는 여기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이하, x가 4보다 초과 이거를 또는으로 엮어 써줍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엮어주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204쪽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